안녕하십니까? 비치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해군 제독하면 넬슨 제독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제독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AI를 통하여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총 제독이 넬슨 제독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투를 했다면 승률이 몇 %인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AI에게 물어본 것이며 AI에게 물어본 결과에 대한 AI 질문 및 답변 캡처한 것도 영상 끝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어떤 제독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지 확인 바라며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의 AI를 통해 질문해 보시고 댓글에 자유롭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조건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 해군의 배와 병력 수준은 16세기 말의 일본 수군을 기준으로 하며 넬슨 제독은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군을 지휘한다고 가정합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병력과 전술, 그리고 당대 조선 해역의 지형적 이점을 바탕으로 방어전을 펼칩니다. 이 가정 하에서 양측의 전투력, 전술, 지형 활용 능력 등을 바탕으로 전투를 분석합니다. 첫째, 양측 군사력 비교. 일본군의 특징입니다. 1. 선박 유형. 일본 수군의 주력 함선은 아타케분해 대형 군함, 세키분해 중형 전투선, 그리고 소규모 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함선들은 비교적 소형으로 근접 전투와 함상 백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포와 원거리 공격 능력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둘째, 넬슨 제독의 지휘 능력입니다. 넬슨은 현대적 해전의 효시라 불리는 전열, 전술과 기습 전략을 활용해 적의 대형을 붕괴시키는 데 탁월했습니다. 일본군의 기존 전술에 넬슨의 지휘가 더해지면 조직적인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약점. 일본군의 배는 화포나 장거리 공격 능력이 부족했으며 넬슨이 이를 극복하려 해도 함선 자체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선 수군에 비해 병사들의 해상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일본군의 해군 전력은 육군에 비해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조선 수군의 특징 분석입니다. 1. 판옥선과 거북선. 판옥선은 화포와 방어력을 겸비한 함선으로 좁은 해역에서 높은 기동성과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적의 대형을 교란하고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해양 지형 활용 능력. 이순신은 조선 해역의 지형과 조류를 철저히 분석하여 일본군의 대형과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하객진 전술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전략으로 적을 포위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데 특화된 전술입니다. 3. 사기와 통솔력. 이순신은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조직적으로 훈련된 병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열세의 상황에서도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었습니다. 4. 약점. 병력과 물적 자원이 제한적이었으며 전투의 지속성이 길어질 경우 보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투의 주요 변수. 1. 지형적 요소. 조선의 남해안은 좁은 수로와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소형 함선을 주로 운용하는 일본군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이러한 지형을 활용해 적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방어에 유리한 전투 지점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술의 차이. 넬슨은 일본군의 전통적인 백병전 중심의 전술에 전열 전술과 기동력을 더할 것이며 이는 조선 수군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하객진과 같은 포위 전술을 활용해 일본군의 전열을 붕괴시키고 좁은 수로에서 화력을 집중하여 승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3. 함선과 화력의 차이. 일본군은 원거리 화력이 약하고 주로 근접 백병전을 선호합니다. 넬슨이 이를 지휘해 장거리 공격을 유도하려 해도 당시 일본 함선의 한계로 인해 조선 수군의 화포에 열세를 보일 것입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는 방어전에서 강력한 무기이며 특히 협소한 해역에서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 1. 넬슨 제독의 전략. 일본군 함대의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선 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좁은 수로에서 하객진과 같은 조선의 포위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열을 유지하며 측면에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일본군의 특화된 백병전을 활용해 조선 수군과의 근접전을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2. 이순신 장군의 전략. 일본군의 전열을 붕괴시키기 위해 좁은 수로와 지형적 장점을 활용하며 거북선을 선봉으로 내세워 적의 대형을 교란할 것입니다. 하객진과 같은 전술을 통해 적을 포위하고 조선 수군의 화력을 집중하여 전열함의 기동성을 제한할 것입니다. 일본군의 보급선을 차단하여 장기전을 유도하며 병참 문제를 일본군의 약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셋째, 전투 결과 분석입니다. 수군의 승리 가능성. 장점 분석입니다. 조선 해역의 지형과 조류를 철저히 이해한 이순신 장군은 넬슨이 이끄는 일본군 함대의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방어와 근접전 모두에서 일본 함선에 비해 우위를 가질 것입니다.
일본군의 원거리 화력 부족은 조선수군의 주요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점 분석입니다. 넬슨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개편된 일본군은 기존의 일본군과 달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수군의 병력과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면 조선 측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승리 가능성. 장점 분석입니다. 넬슨의 전술적 창의성과 공격적인 전략은 조선수군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의 소형 함선은 좁은 수로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조선수군의 대형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분석입니다. 일본군 함선의 화력과 방어력은 조선수군에 비해 열세를 보이며 이는 장기적인 전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조선의 해양 지형은 넬슨의 전술적 우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승리 확률입니다.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이 이길 확률은 65%로 조선수군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선 해역과 지형적 이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능력은 방어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하객진과 같은 전술은 일본군의 대형을 붕괴시키고 좁은 수로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군 넬슨 제독이 이길 확률은 35%로 이순신 장군 함대를 이길 확률이 적습니다. 넬슨의 전술적 천재성과 기동성을 살린 전열 전술은 조선수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일본군 함선의 기술적 열세와 지형적 불리함이 이를 상쇄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넬슨 제독의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일본군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세계에 어떤 제독이 오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AI 입력값 화면입니다. AI 출력 결과값 화면입니다. 다음 영상은 수부타이와 이순신 장군과 한양방어 전투하는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